역주행 중인 타이거 ETF를 재발견하는 시간, 타이거 리플레이. 안녕하세요, 최수민 매니저입니다. 요즘 국내 증시 정말 뜨겁습니다. 작년부터 새해 들어서까지 코스피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렇게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은 과열이 아니라고 진단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특정 섹터, 특정 주도주 중심의 쏠림 장세가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시장에서 주도 기업을 선별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ETF, 타이거 코리아테크 액티브 ETF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관련된 이야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글로벌 리서치 센터 김동환 선임 매니저님과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서치 센터 김동환 선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임님.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지금 들어가도 될까? 이런 고민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장이 과열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는데 현 시점의 국내 증시 흐름과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내 증시는 2025년 가파른 상승 이후 올해에도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M2 증가율을 보시면 작년에는 유동성 환경 개선이 증시 상승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 환경이 급격히 부정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동성 환경 개선 외에도 코스피 상승의 주요 배경에는 코스피 이익 증가 요인이 존재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의 변화입니다. 작년 4분기부터 26년 이익 전망치가 본격적으로 상향 조정되기 시작하면서 이 풍부한 유동성 환경 속에서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는 구조적인 증시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코스피 합산 영업이익은 약 300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약 460조 원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마저도 500조 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증시의 방향성을 살펴보시면 이익이 증가하는 사이클에서 급격한 하락이 나타난 사례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또한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 증가분 약 160조 원을 섹터별로 좀 분석을 해보면 IT 섹터에서만 약 120조 원 정도의 이익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익 개선 구조를 살펴봤을 때 당분간 IT 중심의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상승장의 핵심은 유동성, 그리고 뒷받침되는 이익 증가, 그리고 그 이익이 특정 섹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가 지수 상승을 거의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쏠림 장세에서는 투자자들은 어떤 점을 특히 유의하면 좋을까요? 우선 그 IT 섹터 중에 왜 AI 반도체 대형주 랠리가 나타났는지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반도체 사이클은 가격과 수량이 동시에 증가하는 사이클이 아니라 가격 상승이 이끌고 있는 사이클입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사이클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보입니다. 업황의 부진 국면에서는 투자가 축소되고요. 가동률이 하락하고 이후 수요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재고가 줄어들면서 반도체 가격이 반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동률이 올라가고 증설 계획 발표로 이어지는 수순이고요. 이후에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기 시작하면 다시 재고가 증가하고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서 가동률이 내려오고 투자가 축소되는 이런 하강 국면으로 재진입하는 순환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업황의 고점 시기에는 보통 높은 가동률 속에서 공급 증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저점 시기에서는 투자가 줄어들고 가동률이 하락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적도 부진한 상황을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반도체 업사이클의 경우에는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면 가동률 상승과 반도체 공급 증설이 동반되기 때문에 대형주 외에 소재, 부품, 장비주 같은 중소형주 역시 대형주와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반도체 업황은 과거 사이클이랑 구조적으로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사양 반도체인 HBM은 고객사로부터 선제적으로 수주를 확보한 상태에서 제한적인 증설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HBM 등 첨단 공정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전통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높은 가동률이 유지되면서도 공급 확장이 제한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반도체 패러다임과는 다른 사이클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반도체 가격 상승이 나타나더라도 소재 부품 장비 전반으로 수요 개선이 동반되기 어려운 시장 상황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 가격 상승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반도체 대형사 중심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엄밀히 보면 올해까지는 주요 반도체 메이커들의 공급 증설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이고 전자와 하이닉스의 캐펙스 상향 그리고 공급 증설 효과는 올해보다는 내년으로 갈수록 점점 가시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반도체 안에서도 수혜가 분명히 나뉘고 시기에 따라서 그 주도주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작년 말에는 한미 반도체 같은 중소형 반도체주가 부각되었고 지금은 대형주로 시장의 관심이 이동한 모습입니다. 이런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려면 더 능동적인 투자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타이거 ETF에도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인 타이거 코리아테크 액티브 ETF가 있습니다. 이렇게 액티브 전략이 왜 지금 같은 시장에서 더 유리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타이거 코리아테크 액티브 ETF는 성장 산업 내 주도 섹터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운용 전략입니다. 벤치마크나 코스피 구성 종목에 대한 제약 없이 자유롭게 투자를 하고 있으며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서 투자 비중을 액티브하게 조정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바텀업 관점에서 IT 기업들의 변화를 좀 기민하게 포착해서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투자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인텍플러스의 경우 실적 개선과 업황 턴어라운드를 조기에 포착해서 액티브하게 편입한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인텍플러스는 작년 초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 구조가 크게 개선된 상황이었고요. 이후 기판 업황 회복에 따른 투자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반영해 편입했었습니다. 그 결과 실적 서프라이즈와 함께 단기적인 주가 오버슈팅이 나타났고 코리아테크 액티브 ETF는 해당 구간에서 빠르게 차익 실현 후 편출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기적인 글로벌 테크 트렌드 점검과 기업 미팅을 통해 부정적인 시장 신호에 기민하게 대응한 파크 시스템이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파크 시스템은 비접촉 AFM 최초 개발 그리고 독점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선단 공정 투자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수주와 실적을 기록해온 기술 선도 기업입니다. 하지만 주요 전방 고객사의 투자 축소와 월별 신규 수주 트렌드의 둔화 등의 신호가 관측되면서 투자 센티먼트 훼손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해 코리아테크 액티브 ETF는 조기에 차익 실현 후 비중을 축소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코리아테크 액티브 ETF는 테크 트렌드 변화와 종목 펀더멘털 그리고 모멘텀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도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1년 기준으로 타이거 코리아테크 액티브 ETF는 벤치마크보다도 더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가 달랐길래 이렇게까지 차이가 났을까 싶은 궁금증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선별 기준과 전략, 그리고 실제로 어떤 판단이 성과로 이어졌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타이거 코리아테크 액티브 ETF는 코스피 200이나 벤치마크 구성 종목을 단순히 추종하고 있지 않습니다. IT, 헬스케어, AI 소프트웨어, 피지컬 AI 등 다양한 국내 성장 산업에 속하는 기술 성장주에 압축 투자하는 액티브 ETF입니다. AI 반도체 섹터 외에도 개별 모멘텀이 존재하는 헬스케어, 2차 전지, AI 소프트웨어, 피지컬 AI 관련 종목에 액티브하게 투자하여 수익률 관리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상반기 하반기에는 핵심 바이오텍 종목인 펩트론과 ABL 바이오에 대한 비중 확대가 코리아테크 액티브 ETF의 상대 선과 개선에 유의미하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ABL 바이오는 중요한 임상 결과 발표와 올해 신규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반도체 대형주가 연일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투자자분들이 함께 주목해봐야 할 산업과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국내 기업들의 합산 이익은 작년 대비 크게 증가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의 절대적인 레벨과 밸류에이션 수준이 역사적으로 상단에 위치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만 매크로 환경과 지정학적 이슈 등으로 투자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이익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반도체 대형주 위주의 장세를 보이고 있고 대형주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지만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중소형주는 하반기로 갈수록 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대형주 중심의 장세,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중소형 소부장 기업들의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4분기 실적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고요.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도 실적은 단기적으로 부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받은 소부장 기업들은 여전히 유의미하게 투자 기회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고 그 시점에 맞춰서 하반기를 보면서 장비주, 소재주, 부품주를 담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외에 IT 전기전자, 디스플레이 업종 전반적으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올해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AI 수요 확산을 기반으로 MLCC 업황은 주요 업체 가동률이 과거 고점 수준까지 회복한 상황이며 올해는 가격 인상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환경입니다. 또한 기판 사업부에서도 가격과 수량이 동시에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심 섹터는 헬스케어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예고된 환경에서 고밸류 섹터인 헬스케어에는 우호적인 투자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양 기술 이전 사례가 이전 대비 확대되고 있으며 올해 역시 주요 바이오텍 기업들의 기술 수출, 핵심 임상 데이터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코리아테크 액티브 ETF에서는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를 주요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타이거 코리아테크 액티브 ETF의 차별점과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타이거 코리아테크 액티브 ETF는 성장 섹터 내에서 실적과 모멘텀이 높은 종목 위주로 스크리닝해서 압축 투자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인 특정 섹터, 서브 섹터 ETF의 경우에는 그 섹터의 민감도가 높아 펀더멘털이 부진하더라도 지수 구성 종목을 의무적으로 편입해야 되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코리아테크 액티브 ETF는 국내 신성장 산업 전반을 커버하면서도 기술 변화, 업종 간 상대 매력도 개별 종목과 펀더멘털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운용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인 국내 증시 속에서 수익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흐름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같은 산업 안에서도 승자가 명확해지는 구간에서는 시장을 그대로 추종하기보다는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전략도 중요한 시점인데요. 타이거 코리아테크 액티브 ETF는 국내 혁신 산업 안에서 경쟁력을 갖춘 핵심 종목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ETF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액티브 전략을 기반으로 초과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옆에 선생님이 힘써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ETF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 기프티콘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